문화 14강의 코퍼러티즘입니다. 자, 이 글은 정부나 기업, 노동자 간의 어떤 정치적 협상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어떤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통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이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냐면 갈등이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친단 말이야. 그럼 기업에게 그것이 어떻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노동자들한테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상호 어떤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코퍼러티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은 그 아랫부분에 따로 좀 정리되어 있죠. 사회 전체를 통합하거나 또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이런 목적입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산업화로 인해서 여러 국가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관심이나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집단들이 생겨나는데,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공통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집단들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되게 강하긴 할 거예요. 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라는 전제 아래 또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인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을 강조합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이익 집단과의 상호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했는데, 자, 여기서 이 다원주의하고 좀 달라요. 자,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자, 단지 이익 집단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형성된 공통 요소에 따라 행동하며 집단 간의 이해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간주해요. 어떻게 보면 국가를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 봤죠. 자, 이게 다원주의적 입장인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코퍼러티즘은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보냐?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며, 자, 인플레이션 이것이 어떤 지금 생겨나거나,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갑자기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거나 또는 성장이 둔화하거나, 자, 실업률 등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가 됩니다. 자, 아까 국가는 무슨 역할만 한다고 했어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냥 전혀 관여하지 않고 어떤 이익 집단을 여기 위해서 어떤 그 이해관계나 경쟁을 정책에는 반영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는데, 그걸 조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서 이 국가가 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 집단들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틀로, 자, 코퍼러티즘이 주목받게 됐네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코퍼러티즘은 정부나 그 다음에 기업, 노동자 간의 정치적 협상이 사회적 갈등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치 사회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노동자 간이나 노동자와 어떤 기업 간의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야? 조율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자, 그래서 흔히 이 조합주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 하지만 조합주의란 말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주로 강조하는 이 생디칼리즘, 이것과 혼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보면 투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서로 협상 내지는 이걸 통해 협조하는 관계, 이걸 지금 원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조합주의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코퍼러티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산업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국가와 자본과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은 근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긴 하지만, 동시에 그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익 집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라겠어요? 어떤 공통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국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할 때 어떤 한 개인 같은 경우가 여기서 만약에 돌출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협상이 결렬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집단의 의견을 따르거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하는 역할을 이익 집단이 같이 동시에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익 집단에서의 개인은 당연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이 되겠지만, 자, 이때 결국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 만약에 돌출 행동이 오거나 이거는 또 누가 이익 집단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통제를 해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을 하게 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때로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통제하면서까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개인이 내가 정부한테 직접 뭔가를 지금 건의하거나 협상을 일 때 정부하고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뭘 이용하는 거야? 공동의 어떤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그 중에 대표자가 가가지고 그걸 협상을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이때 어떤 한 일부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 자신들의 전체 의견, 여기는 이익 집단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 개인 같은 경우 어떻게 그걸 통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으로 정부도 결국 이익 집단으로부터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추진 동력을 얻는 상호작용을 이루어지겠네요. 자, 결국 정부도 이익 집단도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코퍼레이티즘은 자,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관계를 상호 필요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 보는데, 자, 그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익 집단은 자신의 유교를 관철하는 것,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실행의 어떤 정보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 자, 이런 거래로 보는데, 이는 이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자, 유의미한, 자, 의미가 있는 정치적 교환 과정으로 파악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국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이 이익 집단들의 유리함이 있을 경우에 자, 정책의 실행을 자,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 대표적 이익 집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는 국가가 직접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구성원 또는 이 군소 이익 집단들. 군소라는 것은 자, 규모가 적은 여러 집단들을 얘기해요. 자, 이런 어떤 이익 집단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갖춘 대표적인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 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는데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너희 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어떤 그런 이익 집단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걸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이 있겠죠? 이것과 여기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하게 된다면 그래, 야, 우리가 이런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너희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도 따를 수 있어. 그 대표 정당, 그 집단이 있죠. 이익 집단들. 자, 그런 어떤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 대표자들이 같이 협상을 통해서 그 원만하게 해결되면 그것이 정책도 잘 먹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이 정부와 그 다음에 협상하는 이익 집단은 다른 말로 이 대표적 이익 집단은 동일 범주에 속한 군소 이익 집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표 이익 집단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힘이 지질하게 계속 밑에 있는 군소 정당들한테 끌려가 버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모두 일종의 제약 아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자는 자, 여기 누구 국가와 이익 집단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교원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지금 또는 국가가 지금 이익 집단을 찍어 누르거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익 집단은 논의가 결렬이 되면 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중요한 건 이익 집단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정부가 지금 어떻게 같이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결국 자신의 뜻은 결국 꺾이고 만단 말이죠.
또 국가가 자신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 입장에서는 안 따라오면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도 이 정도까지만 양보해주면 따라갈게. 그러면 같이 윈윈이 되는데 이게 협상이 결의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국가에서는 일정한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익 집단을 이 안 했다. 법 테두리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익 집단의 입장에서 불리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네. 자, 그래서 또한 국가는 사회 각 분야의 이익 집단의 도움이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집단의 도움이나 합의가 없이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정책적 동력이나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이익 집단으로부터 이런 그 정책적 동력이나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얘들이 그거를 차단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막막해지겠죠. 자, 그래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교환을 위해 국가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과의 상호 협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적 이익 집단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이익 집단들의 조직화와 서열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 이익 집단 안에서도 뭐가 생긴다고요? 일정한 조직과 서열화 이게 생겨가지고 대표 집단은 결국 아까 군소 이익 집단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위에 있는 서열이 되겠죠. 자, 이를 통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과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코퍼러티즘의 어떤 핵심 목표가 될 겁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